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합의가 무산되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한 단독 조치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3개의 행정 메모와 1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연방 실업수당을 $400로 다시 지급하며 주택퇴거,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의 경우 주 정부에게 25%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급여세의 경우 아직까지 징수 유예일 뿐 감면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이 재선된다면 해당 급여세를 탕감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해당 정책들의 실제 적용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측은 해당 행정명령들은 충분한 지원이 아니며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백악관과 민주당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권 포기 이유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 그리고 코로나 대응 미비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9일 CNN은 벤브리지 회계법인의 자료를 인용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5,8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벤브리지 회계법인은 시민권 포기가 늘어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처리 방식이나 미국 정치 정책 실패 등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요 이유로 세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벤브리지는 미국의 시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배경엔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매년 미국 정부에 내야 하는 큰 세금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벤브리지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시민권을 포기하는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귀넷 카운티는 코로나19 특별재난구제기금 2차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 대상은 1차와 마찬가지로 501C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와 종교기관입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인 10일부터 28일까지며 지원단체를 위한 워크숍이 내일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678-518-6008로 문의하시거나 귀넷 카운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스폴드인 고등학교가 결국 오늘과 내일 이틀간 학교 폐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3명의 교직원과 6명의 학생 등 총 9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보건당국과 협의한 결과 이틀 동안 디지털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향후 대면 수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디지털 수업으로 전환해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스폴드인 고등학교 측은 마스크 미착용 사진을 SNS에 올린 학생을 정학 처분했다가 비난 여론을 일면서 논란이 되자 징계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학교들이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확진 환자가 발생해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등 어린이 확진 환자가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미국 소아청소년과 소아병원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2주 동안 약 9만 7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소아청소년과 소아병원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2주 동안 연구 대상 주와 도시 전역에서 아동 환자가 4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일부 미국의 지도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린이에게 큰 위험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어른들만큼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마다 어린이의 연령층은 다르게 나누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0세부터 17세까지를 어린이로 포함시켰습니다. 7월 30일 기준 조지아주의 어린이 전체 인구는 250만 4,881명입니다. 이 중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4,295명, 즉 8%가량이 감염됐습니다. 한편 9일 기준 조지아주의 전 연령층 누적 확진 환자는 21만 6,596명, 누적 사망자는 4,199명입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매년 개최되는 미국 내 최대 오토바이 축제 스터지스 모터사이클 랠리 사진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2천만 명이 넘었고 미국 누적 확진도 폭증하고 있지만 이런 대형 행사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대 오토바이 축제 스터지스 모터사이클 랠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개최됩니다. 지난 주말인 8월 7일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진행됩니다.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일 행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규모는 25만 명입니다. 행사가 개최되는 사우스 다코타주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갇혀 있었지만 재미있게 놀아야 하고 오토바이를 탈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행사에 참여하는 벤더들에게 CDC 가이드라인, 즉 사회적 거리 유지, 손 세정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 중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는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이 있고 약 25만 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을 때 CDC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대규모 행사들이 제재 없이 개최 예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 수는 502만 1,057명, 누적 사망자는 16만 5,6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981년생부터 1996년생을 뜻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더욱 심하게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고 이를 회복하기도 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력 단절을 맞을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밀레니얼 세대의 실업률은 12.5%로 이전 세대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젊은 노동자가 많은 여행 및 레저 직군이 특히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밀레니얼 세대의 4분의 1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며 이전 세대가 같은 나이였을 때보다 비교해 재산이 적다는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 위치한 대형 코로나19 검사소가 오늘인 10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검사소는 공항의 북쪽 주차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5,000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에서 5시 사이에 운영됩니다. 조지아 주민이라면 무증상자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미리 예약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자가검체로 진행되며 운영자 측은 48시간에서 72시간 내로 검사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시청은 www.doineedcovid19test.com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와 시민의 소리의 법정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내 슈퍼리어 법원은 로라 테이트 판사는 7일 판결문에서 원고 유진 리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테이트 재판장은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기초해 원고 유진 리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사실관계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과 사이먼 부동산 그룹이 패전 백화점을 아마존 물류센터로 바꾸는 것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C 페니 매장과 시어스 매장이 위치한 공간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백화점 체인은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5월 자료에 따르면 사이먼 부동산 그룹의 쇼핑몰에 63개의 JC 페니 매장과 11개의 시어스 매장이 입점 중입니다. 이 가운데 몇 개 매장이 논의 대상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정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